네, 유상범 의원입니다. 오전 중에 조배수 의원께서 검사 탄핵 청문회 진행과 관련돼서 그것이 사실상 상권 분립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적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춰서 진행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청문회 중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의 경우에는 중요 안건 심사기 때문에 청문회를 연다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발의 요청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요청입니다. 법사위에서 탄핵 발의에 대해서 의결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사위에서 의결할 수 없는 탄핵 발의 요청을 가지고 중요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법의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강력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그 사안은 청원 소위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검사 탄핵 우리 청문회와 관련돼서 이것이 공정했다면 아마 이와 같은 비판이 좀 덜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화영이 회의 협박을 당했다는 시기에 변호를 한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민주당의 거부로 증인 채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화영,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인 신청을 했고 이재명이 계속 회유 압박 등의 주장만 반복을 했습니다. 당시 참여한 변호인은 1심 재판의 결과, 재판 과정 등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이화영, 이재명 방탄을 위해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된다는 비판을 저희가 했고 결국 언론들도 국민들도 그와 같은 비난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법치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실질적인 법치가 파괴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 비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처장님, 예.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병합 심리 요청을 했는데 그 대법원에서 기각됐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날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거 한번 보시죠. 법관 등의 사무 부담 및 사건 배당한 예규상,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배당 요청한 사유, 이 사유에는 해당되는 게 없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마 이제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결국 이제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면은 뭐 가능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그 사유는 이화영의 유죄를 선고 내린 신준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유죄 심증을 갖고 심리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재배당 뭐 사건 이송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법원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이와 같은 주장을 가지고 인정한 전례가 있습니까? 종전에도 제가 한번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들 현재 그 판례라든지 실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위법하지는 않다. 현재 그 동일하게 재판을 해도 네. 다만 특히 이제 실무상 저희들이 충분한 법관 또 충분한 재판부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법원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해도 될 텐데 지금 현재 그런 여건이 좀 되어 있지 않다는 네, 이런 부분이 한계 상황으로 현재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사건 재배당 요청을 하는 날 또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가 됐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되기 이전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는 제척을 하도록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보이스피싱 사건, 조직폭력배 사건처럼 수십 명이 관여되는 사건이 되면 그중에 일부가 먼저 잡히고 그다음에 일부 공범이 나중에 잡히면 법관이 무수히 반복해서 다른 법관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재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현실적인 실무적인 문제가 가장 큰 장애 예, 요인인 것 같습니다. 공범의 재판은 한 재판부가 한다는 것은 형사 재판 규칙상 기본 원칙 아닙니까? 이제 동시에 재판할 때는 네. 한 법원에서 한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법안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보거나 조직 범죄를 보면 이와 같은 그 공범에 대한 그 재판관의 판사를 배제하는 것을 할 수 없는데 왜 이 법안이 나왔겠냐? 결국은 이게 이재명 그 대표의 재배당 요청과 같이 결국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위인 설법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 양영 위원장님, 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을 이제 검찰에 구형한 거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만, 자 이게 지금 양형 기준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들이 근데 정리한 건데 뭐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맞지 않겠습니까? 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뭐 맞는 예, 거 저희가 그대로 같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중 요소를 보면 허위 사실이나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국민이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여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대장동 사건이 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고 그 당시 김문기 처장의 사망 사건이 또한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후보자 TV 토론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모른다는 발언을 반복을 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고요. 또 경기도 지사이자 대선 후보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런 사안으로 아마 가중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징역 2년의 구형이 그 예. 넘겨보세요. 위증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본은 6월에서 1년 6월입니다. 그러나 가중이 되면 10월에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중사의 제1번이 위증을 교사한 겁니다. 자, 위증에서 위증과 위증 교사 어느 게 더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까? 위증 교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죠. 뭐 단순한 교사라기보다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위증이 신변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건태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결국 김 씨의 허위 증언이 무죄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 판결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종 누범 이거 누범에 해당하는 동정전과로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즉 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서 검찰이 구형한 것을 마다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죠. 네, 뭐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보진 않아서 정확 그 사안에 대해서 과중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형 인자가 특별 가중 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또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그렇다면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